우리는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의 끈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주변의 소란스러움은 잦아들고 오롯이 나 혼자 남겨진 시간이 부쩍 늘어났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쓸쓸해하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고립이라 여기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이들에게 이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명품으로 만들어내지요. 오늘은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 즉 혼자 있는 시간을 명품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고독을 즐기는 용기, 홀로 있음의 미학.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늘 단아함을 잃지 않는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소음을 끄고 정성스럽게 찬물을 올립니다.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고 찻잎이 뜨거운 물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모양을 가만히 응원하듯 바라봅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서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느끼며 보내는 그 30분의 시간 동안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혼자 차를 마시는 노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그 시간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의 내면과 정답게 대화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다 은퇴한 한 신사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은퇴 직후 찾아온 공허함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떠들썩한 모임 끝에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지요. 결국 그분이 선택한 것은 혼자만의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숲길을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나뭇잎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 걷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비로소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명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혼자 영화관에 가서 감동에 젖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지요. 제2장 정갈한 일상이 만드는 인생의 품격. 혼자 있는 시간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이 정갈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값싸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혼자일수록 더욱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어느 여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혼자 점심을 먹을 때도 절대로 냄비째 식탁에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쁜 접시에 음식을 정성껏 담고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식탁 위에 놓아 자신을 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느냐라고 말이죠. 그 정성스러운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존중하는 고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환경을 가꾸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느 은퇴한 교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구를 칼같이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재의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누가 집에 찾아올 계획이 없어도 주변을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주변을 정돈하는 행위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질서한 방임이 아닌 질서정연한 자유로 바꾸어 놓습니다. 명품 가방이 그 세밀한 바느질 한 땀에서 가치가 결정되듯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사소하고 정갈한 습관들이 모여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울 속의 나에게 빙글의 미소를 지어주는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하루를 고귀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소중히 가꾸는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빛나게 하는 비밀 열쇠입니다. 제3장 내면의 뜰을 가꾸는 지적인 즐거움. 혼자 있는 시간이 진정한 명품이 되려면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이 깊어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공부와 독서, 그리고 창작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우아한 유의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펴는 사람은 결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보지 못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든의 어르신은 뒤늦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붓을 들고 화선지에 천자문을 한자 한자 정성껏 내려 쓰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와 같습니다. 검은 먹향이 방 안에 가득 퍼질 때 그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글자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몰입하여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환희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동네 골목을 누비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담벼락의 이끼,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 이웃집 강아지의 표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습니다. 혼자 다니는 그 시간이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사진을 배우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로운 피사체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눈이 깊어지자 혼자 있는 시간은 발견의 기쁨으로 가득 찬 탐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적인 즐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고전 영화를 찾아보고 그 감상을 작은 수첩에 적어보는 것, 혹은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정성껏 필사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뇌를 깨어있게 하고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꽃밭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그 존재감이 빛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혜의 깊이가 서려 있고 말투에는 여유와 배려가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이자 진정한 명품 인생의 증거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내면의 뜰을 가꾸기 위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사장 혼자만의 시간을 명품으로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고독의 시간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은 바로 오감을 깨우는 관찰의 산책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관찰했지요. 어느 이른의 신사부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섭니다. 그는 디지털 단식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간 동안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길가에 핀 강아지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각도를 관찰하고 발바닥이 보도블록의 딱딱함이나 흙길의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핸드폰을 두고 걸으니 비로소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장미의 향기가 매일 다르다는 것도, 동네 참새들의 수다가 어제보다 활기차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연과 대화하는 산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로운 관찰의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여사님은 같은 산책을 하더라도 매일 다른 길로 가는 작은 모험을 즐깁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골목을 탐험하며 예쁜 대문이 있는 집이나 작고 조용한 카페를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지요. 이런 호기심 어린 산책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새로운 발견의 설렘으로 치환해주는 마법 같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나만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 버리지만 기록된 시간은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어느 은퇴한 선생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만년필로 꾹꾹 눌렀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구수했다. 길에서 만난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았다. 창밖의 구름 모양이 마치 솜사탕 같았다 같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서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엄습할 때 자신이 쓴 감사일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금세 평온해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서전을 조금씩 써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젊은 날의 무용담부터 가슴 아팠던 이별의 순간까지 진솔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그분은 글을 쓰는 동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는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성찰과 치유의 시간으로 승화시킵니다. 세 번째 지침은 나를 위한 극진한 대접, 셀프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어느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거실을 자신만의 공연장으로 만듭니다.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반을 걸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춘 뒤 평소 아껴두었던 와인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지휘자가 된 것처럼 손을 흔들며 오롯이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깁니다. 그 1시간 동안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VIP가 되어 최고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러한 정성스러운 배려는 자존감을 높이고 생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또 어떤 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신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꽃집에 가서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고르며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참 잘 살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 꽃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이 꽃처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합니다. 제오장 저문은 해가 가장 붉고 아름답듯 당신의 시간은 빛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고독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서양의 현자 세네카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다스리고 즐길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저문은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짙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유는 그 안에 하루의 온갖 사연과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과 중년의 분주함을 지나 맞이한 이 고요한 시간은 당신이 평생 읽어온 삶의 무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비록 곁에 북적이는 사람은 줄어들었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서 고요한 산책길 위에서 그리고 책장 사이에 머무는 당신의 시선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미학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외로운 시간을 명품의 향기로 채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은은한 차 향기와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빛나고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